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이 영국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코스타리카전 프리킥 골이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에게 팀 주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보도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A 랭킹 34위인 코스타리카와 A매치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이 1대2로 뒤진 후반 36분 감각적인 프리킥 골을 터뜨렸습니다.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직접 프리킥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손흥민이 오른발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골대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절정에 오른 손흥민의 킥 감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코스타리카전에서 멋진 프리킥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이 A매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미켈 아르테타 아스날 감독에게 걱정거리를 안길 수도 있을 것. 앞서 손흥민은 시즌 첫 8경기에서 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그러나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13분 21초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 비판하는 이들을 침묵시켰다. 고 설명했습니다. A매치 일정이 끝나면 토트넘은 오는 10월 1일 잉글랜드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리그 선두 아스날과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토트넘은 해트트릭을 작성한 손흥민의 부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으로 날아와 아름다운 프리킥 골까지 터뜨린 것인데요. 풋볼 런던은 계속해서 손흥민의 골을 치켜세운 뒤 토트넘 팬들은 그가 왜 클럽을 위해 프리킥을 차지 않는지 의문을 즉각 제기하고 있다. 거의 3년 전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팀을 떠난 뒤 토트넘은 직접 프리킥 기회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팬들의 반응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6월 한국서 열린 칠레, 파라과이와 A매치에서도 프리킥 골을 연속으로 터뜨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영국 현지에서는 왜 손흥민을 프리키커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였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콘테를 향해 손흥민이 조국을 위해 프리킥으로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것은 곧 토트넘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일지 모른다. 손흥민의 프리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며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웠던 팬들의 반응과는 달리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공동 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고 말하며 경기 결과에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언급한 실수는 1대1로 맞서던 후반 19분 중원에서 공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실수는 곧장 상대의 역습과 실점으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은 역전을 허용했는데요. 그나마 후반 40분 손흥민이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동점골 프리킥을 넣었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골보다 앞선 장면의 실수를 자책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격려의 반응으로 순식간에 40만 조회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내 책임이 가장 큰 것 같다. 오늘은 팀적으로도 찬스를 훨씬 더 많이 만든 경기였는데도 기본적인 실수 때문에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다. 실점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실수들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실수로 역전을 허용한 상황에서도 다만 다운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경기 끝난 뒤에도 선수들한테 다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지 않나? 월드컵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선수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월드컵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물론 아직 완벽한 부분은 없다. 분석도 많이 해야 하고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들 모두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 완벽에 가까운 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이 될 27일 카메룬전은 실수 없이 잘하고 싶다. 좋은 기분으로 월드컵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월드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다. 짧은 시간 잘 준비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을 거론하며 벤투 감독의 전술도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벤치행 때문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대 장점인 시야, 킥, 패싱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 건데요.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손흥민 선수와 아주 찰떡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번 경기에서 둘의 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파이널 패서로서 전방 공격수를 향한 기회 창출 능력도 좋은 편이고 특히 롱 패스를 찔러줄 땐 성인 무대 기준으로도 공이 빠르고 정확해서 쇄도하거나 경합 중인 동료들의 머리와 발에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택배 크로스라는 칭찬이 꽤 붙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패스마스터 스타일로 다양한 종류의 패스를 구사하기 때문에 추후 긱스와 같이 본인을 중심으로 패스가 돌아가는 경기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고 횡패스와 더불어 종패스에도 상당히 능합니다. 또한 공을 받기 전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있어 상황 인지와 판단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덕분에 공을 받는 상황에서 실수가 없고 노룩 패스에 능한데 이외에도 경기가 안 풀릴 땐 중거리 슈팅이나 직접 페널티 박스 안으로 급습하여 득점할 수 있는 마무리 능력도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강인 선수를 아예 벤치행으로 보내 둘의 합을 기대하던 팬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습니다. 이에 벤투 감독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는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평가전인데 이강인을 안 쓴다는 건 월드컵 본선에서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벤투는 실험적인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쓰던 애들만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횡패스와 백패스밖에 없는 빌드업에다 공격이라고는 중급 크로스만 남발하고 중미에서 볼을 간수하며 품질 좋은 킬패스를 넣어줄 좋은 선수들은 후보에도 없고 쓸 생각도 전혀 않는 전술 같지도 않은 허술한 전술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감독이다. 상대 골키퍼가 못해서 겨우 동점된 경기 같아요. 사실상 이번 경기는 진 경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평가 자체가 쪽팔릴 정도로 수준 낮은 경기였습니다. 전반에 기회 창출을 몇 번을 해도 황의조 선수나 권창훈 선수가 번번이 마이너스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공격 숫자가 무의미했던 경기였습니다. 4년 넘게 똑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시켜 왔는데 아직도 선수들 간의 합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도 그렇고 팀적으로 수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나? 일본 감독은 맡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오늘 미국과 하는 것 보니까 선수들 간에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서 2대0으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벤투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 축구는 어쩔 건가요? 손흥민 속공에 받아줄 선수가 없어서 아무리 맘에 안 들어도 후반엔 들어오겠지 했는데 여전히 벤치행이었습니다. 이강인을 처음부터 또는 후반에라도 들어왔으면 경기 흐름이 달라졌을 겁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분명 선수 능력 탓할 것입니다. 이강인의 장점이 팀에 녹아들 수 있게 합을 맞춰야 하는데 또 외면했습니다. 아무리 감독이 보는 측면이 우리와는 다르다 해도 폼이 떨어진 선수 플레이 좋았다고 하니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